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바빠가지고 다른 데를 갔다 왔는데 오늘 제가 갔다 왔던 데는 명인회입니다. 이 명인회를 갈 때 박주신 의원이 주최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박주신 의원이 누군가 했더니 바른미래당 사람이네? 맞나요? 맞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인데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의 전략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저의 전략은 양떼가 1000마리가 있는 무리 속에 가운데로 퐁당 뛰어 들어가는 늑대 한 마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행사도 제가 가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반중친미하라는 얘기를 하러 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 우파 사람들이 활동을 하냐면 우파 사람들은요 맨날 뭐 해라 그러면은 대구 가고 부산 갑니다. 왜 광주나 목포 여수는 왜 안 가시는 겁니까? 전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좀 그쪽도 가세요. 왠지 아십니까? 좌파들은 갑니다.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가요. 포항도 가고 울산도 가고. 근데 우파 사람들은 좌파 영역으로는 가지 않아요. 이게 보면 수세적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상대방 지역을 가야 되는데 가지는 않고 항상 자기 지역의 언저리 안에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성공을 못합니다. 이번에 정말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의 욕심에 제가 원했던 목표에 100%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오늘 20개국의 대사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사와 대사 부인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청와대가 5년 만에 대사 내외를 초청했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예. 그래가지고 안 왔습니다. 나 진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거는 5년 동안 초청을 안 하다가 갑자기 부른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외국 대사 20개국의 대사분들 모셔놓고 이제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이런 것들과 어떻게 문화적으로 연대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어떻게 역사와 문화가 도움이 되는가를 말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 청와대에서 불러버리는 바람에 제가 말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조금 PPT 내용을 좀 바꿔서 어쨌든 거기에 와 있는 우리나라 전통 예술인들의 관점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내가 봤을 때는 청와대가 좀 방해를 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예, 왜냐면은 너무 이례적이었거든요. 그걸 사전 통보를 해줬어야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인 루트로는 청와대에 갔던 많은 대사님들도 조금 불만이 있었다는 것 같더군요. 예, 조금. 왜냐면은 이미 얘기가 다 돼 있고 또 이쪽 명인회 쪽 사람들이랑 친한가 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입구에서 이렇게 약속 다 하고 했던 건데 그걸 갑자기 수정하는 바람에 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원했던 계획대로 100% 공작은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거기 와 계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 지역은 전라도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반중침이 강연을 한 거거든요. 문화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역사 왜곡 문제도 많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뺏기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제가 방송한 내용이 마이크를 해서 했는데 소리가 탁탁 튀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다시 음질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봐주시고요. 박주신은 박원순 아들인데 놀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처럼 제가 공작을 안 합니다. 상대방이 절대 생각도 못했을 때 푹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 뵀습니다. 재밌더군요. 네. 나는 그래서 뭐 즐깁니다, 이런 거를. 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 아시죠? 삼국지에 보면은 산상의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등에 업고서 적진에서 이렇게 칼을 돌리면서 목을 베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진에
홀홀 단신으로 들어가서 적지는 절대 아니죠. 난 그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게끔 만드는 게 원래 제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자신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중앙아시아에서 공부해서 갖고 온 국제관계 이론이나 역사관은요, 저를 만나서 얘기한 사람은 무조건 동의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를 욕하다가도 일단 나를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네들은 내 팬이 될 것이다 해요. 예, 그런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했는데 꽤 성과가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원래 보수라는 게 컨설베티브인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던가 우리나라 역사, 풍습을 아는 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미국 사람을 만나서도 우리가 한국인의 보수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이구, 머리 아프시겠네. 키가 너무 크셔서 그래요. 비명도 못 지르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보수 세력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요, 외교 자체가 안 돼요. 예. 4대주의가 생기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4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얘기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요, 중국에 대한 4대주의가 미국에 대한 4대주의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동부지역에 가서 많은 대화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한국의 보수주의자라는 대접을 저는 못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본 가서 항상 보고 배우는 건 뭐냐면 일본 문화예요. 일본의 우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본 문화라던가 역사에 대한 지식, 그다음 교양 이런 거를 굉장히 전 중시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도 일종의 상류 사회인데 물론 제가 한국에서야 라면에 떡볶이를 먹고 살지만 그쪽을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고기도 좀 쓸어야 되고 좀 비싼 것들도 좀 먹고 이 사교 클럽에서 못 먹는 알코올도 좀 조금씩은 마셔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쪽 상류층과 맞다이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예요. 예? 우리 거를 잘 알고 설명하는 거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서양 철학을 공부해서 패스하기는 어렵지만 하버드 대학을 가서 동양 철학을 공부해서 패스하기는 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양인은 동양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미국의 정신을 얘기해 봐야 별로 상대방을 감흥시킬 수가 없습니다. 쟤네들이 모르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상대방이 모르는 얘기를 해야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미국을 칭찬만 하는 거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그냥 4대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최고고 미국만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고 미국의 질서가 최고예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성격상 안 맞아요. 네, 체질상. 그래서 이쪽 서방 정치인들과 협상을 할 때는 우리만의 어떤 아이디어, 우리만의 조건, 그 다음에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얘기하던 미친놈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역사라든가 문화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주목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조금 친분감이 들면 그때부터 협상의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경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 또 해주세요. 또 어쩌게 조코제이 방송에서 또 제가 우연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 아다리가 딱 맞아버렸네요. 원래 제가 음악 같은 거 처음 들을 때 서양의 클래식 음악 좋아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좋아하게 됐다고 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에이트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가 썰방을 하는데 그 전에 보여드릴 게 물론 제가 내일 역사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 역사 강의 외에 제가 뭘 보여드릴까 하냐면은 역사 강의에도 많이 와 주시고 뭐 역사 강의에 1000명 만명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은 중복돼 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맞불 집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내일 여의도에서 맞불 집회가 있으니까 여의도의 맞불 집회에도 많이 가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왜냐? 공수처를 해체하는 문제는 반중침미이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도 얘기했죠. 공수처를 만드는 건 중국 공산당의 그러한 정적 제거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반중친미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반중친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어차피 이번 주 토요일은 반중 집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힘을 보태서 우리가 더 많은 숫자의 힘 그리고 많은 단결된 힘을 보여줘서 합니다. 저번 서초 집회 때에도 저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구호와 함성을 질러가지고 저쪽 상대방을 질리겠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집회에도 많이 가셔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리에이트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뭐 어떤 얘기? 네, 뭐?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일은 저희가 역사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사 강의 끝나고 모르죠. 뭐 저쪽에서 집회를 밤까지 하면은 어쨌든 저는 뭐 2시에 시작을 하니까 어쨌든 하면서 같은 날 겹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쪽도 절대 잊지 마시고 여의도 가져주시고 이왕 그 현재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도 역사 강의에는 적극적으로 와주셔갖고 이번에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도 한번 많은 그 관람과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